우리나라의 그 탑 모델인 연예인분이 이사를 오셔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집의 예산은 100평인데도 이 정도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조박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조박사가 오랜만에 이 서초전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 저희 조박사가 저희 지인분을 몇 해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청담동에 이 한강뷰가 보이는 복층형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 집을 좀 공사를 해달라 이런 의뢰를 해서 조박사가 또 성심성의껏 공사를 해드렸는데, 그 집에 그 우리나라의 그 탑 모델인 연예인분이 이사를 오셔서 그게 방송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영상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전 사진과 후 사진을 같이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서 부분적인 포인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집의 거실입니다.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이렇게 이제 문도 있었고요. 아무 불필요한 문입니다. 이게 뭐 어떤 공간 분리만 되지요. 단열이라든지 이런 방음의 어떤 기능은 없고, 그냥 발코니를 분리하는 기능이었고, 전체적으로 마루가 이렇게 깔려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공사 애프터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분께서 거실바닥 마루를 철거를 하고 저희 그 비앙코 카라라의 타일로 마감을 해달라. 그래서 전체적인 1층의 거실 바닥은 저희가 화이트 톤의 대형 타일로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냉난방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천정에 이렇게 천정형 에어컨도 매입을 해드렸고, 요즘은 저희가 거실에 실링팬을 많이 시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링팬이 있는데요. 층고가 높은 이제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만 실링팬을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천장이 낮은 아파트나 이런 데도 실링팬을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조박사가 적극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마감한 현장에 갔을 때 이 실링팬이 돌아가니까 이 냉난방의 어떤 공조 역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적인 면이나 또 냉난방의 어떤 공기 순환 면이나 여러 가지 좋아서 조박사는 요 거실에 실링팬을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집의 가장 큰 고민은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에 이게 이제 개인 빌라다 보니까, 한 동짜리 빌라다 보니까 그 구조적으로 주방 한가운데 기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조박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기둥이 있을 때는 그 색깔 자체를 화이트로 해서 눈에 최대한 덜 걸리게 최소화하고, 집에 공사를 하실 때는 기둥 부분이라든지 이제 내력벽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뜯어달라고 하십시오. 왜냐면 저희 이제 우리 목수분들이나 이런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전에 좀 두껍게 이렇게 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힘을 받는 기둥이나 벽은 철거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목 작업들을 뜯어서 좀 최소화로 슬림하게 좀 하고요. 이렇게 이제 화이트 도장 마감으로 눈에 덜 걸리게,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일랜드도 이제 전에는 굉장히 좀 사이즈가 애매했습니다. 아일랜드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활용도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아일랜드 사이즈를, 가로 사이즈를 키워서 여기서 간단한 뭐 식사라든지 조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성을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주방 보시면 개수대가 이제 요 창 쪽에 계시고요. 개수대는 아무래도 이제 설거지를 오래 하기 때문에 한강 뷰를 보면서 이제 개수대에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요쪽 이제 아일랜드 맞은편 쪽에 이제 독립식 후드를 달아서 이쪽에 가열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요쪽으로 이제 키 큰 냉장고, 뭐 광파 오븐, 전자레인지 그런 게 좀 크게 수납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벽면 자체를 다 타일 마감을 해서 좀 벽면을 간결하게 끊고 좀 주방 벽면이 시원하게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방에서 여러 가지 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튀어서 좀 관리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 또 실용적인 부분에서 벽면을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과 동일하게 비앙코 카라라 화이트 타일로 같이 연장을 해서 주방이 좀 동선이 끊어 보이지 않게 좀 확장감이 있게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또 연예인분들이 좀 설계가 특이하고 주방이 이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제 하나가 저희가 이제 침실이 있죠.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침실이 굉장히 뭐 민트톤의 벽지와 벽등도 있고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침실은 특히 창호를 전체를 교체 안 해도, 저도 이 집을 공사를 하면서 전체 창호 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창호 부분이 예산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안방은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분한테 침실은 창호 교체를 하시죠. 왜냐면 이 자는 공간은 일단 추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실이나 이런 서재 공간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시스템 창호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요 이제 이 침대 뒤쪽이죠. 침대 뒤쪽에 저희가 이미지월로 이 침대에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월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드렸는데, 이 고객분이 이런 이제 펜던트 작업을 하면서 이 스위치를, 침대에 누워서 팔이 뻗는 공간에 스위치를 좀 시공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팔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팔을 뻗었을 때 끌 수 있는 스위치, 그렇게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시공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 이제 고객분의 니즈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험했죠. 공사를 맡기신 고객분께서 간결하고 심플하게 하고 싶다. 계단의 어떤 계단판 자체를 좀 최소화해서 미니멀하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계단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난간도 다시 설치했습니다. 난간이 이제 목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겁고 또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층형 구조에서 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째로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의 난간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철골 구조로 해서 저희가 용접 작업을 해서 이제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강하게 이제 난간 작업을 했고, 계단판도 진한 원목색으로 이렇게 좀 계단판만 저희가 뭐 그렇게 복잡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조 박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필름이라는 게 요즘 내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도 금방 헤어지거나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자인으로 저희가 작업했습니다. 꼭 이거를 이제 원목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층 복도 사진입니다. 전에는 1층은 마루였는데 2층이 이렇게 타일로 돼 있었네요. 근데 이제 타일이란 이런 게 약간 올드해 보이고 청소를 해도 이렇게 청소가 안 한 것 같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다 철거를 했습니다. 바닥 타일을.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2층은 플로우 마감을 했습니다. 마루 마감을 해서 2층에는 이제 좀 따뜻한 느낌으로, 이게 너무 1층에 바닥 타일, 2층도 바닥 타일 하다 보면 좀 집이 약간 찬 느낌도 들고 좀 포근한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도어들은 이렇게 화이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명을 밝게 바꿔줬고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통 복층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른데 이거를 이제 목말라서 물 마시러 1층까지 내려가기 참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분과 설계 미팅을 해서 2층에 그러면 이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를 설치를 하자. 빌트인 냉장고를 설치를 하면서 간단한 미니바 개념으로 좀 이쁘게, 굉장히 고가 타일이죠. 지금 보시는 이 타일이 굉장히 고가 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쁜 펜던트도 배치를 해서 여기에 약간 아기자기한 미니바 개념을, 또 이게 밤에 이제 여기를 켜놓게 되면은 저녁에 이제 다른 등들은 다 끄고 여기를 켜놓게 되면은 저녁에 잠을 깨다 나와서도 여기에서 이제 음료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따뜻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복도가 약간 좁고 어두운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 공간의 중간에 약간 따뜻하고 좀 생명력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설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현관입니다. 뭐든지 이제 조 박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현관은 집의 첫 이미지죠. 조 박사도 이렇게 예전에 시공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예술적인 작품으로 바닥 타일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잠시 보실 땐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신발하고, 지금 이게 시청자분들 보시면 신발이고 바닥 타일이 이렇게 여러 패턴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지럽죠. 그래서 현관은 좀 항상 이 풍수 인테리어상 깔끔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밝은 대형 타일로 약간 테라조 타일로 하셨고요. 신발장도 화이트 무광의 팩트 소재로 미니멀하게 바꾸십니다. 조명도 당연하게 이제 반대. 이때 이제 조 박사 기억으로는 자동문을 거의 최초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동문이 이때 이제 많이, 요즘은 이제 저희가 거의 뭐 자동문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관 중문을. 왜냐하면 현관 중문을 자동문을 하시면 좋은 게, 이제 시장을 보고 들어오셔서
양손에 짐이 있더라도 이 센서가 딱 이렇게 딱 캐치를 해서 문을 열어주죠. 이렇게 자동문을 설치를 해드렸던 제가 시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 박사가 오늘 설명드린 이 청담동의 복층형 100평형 이 집은 지금은 이제 그 모델분이 이사를 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디스플레이 소품을 놓으셔서 약간 분위기는 바뀔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은 상태여서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 그림이 이쁘려면 이 베이스가 이뻐야 됩니다. 조 박사는 항상 저희가 이쁜 집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 베이스적인 면, 어떤 인테리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면을 해드려야 된다는 마인드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훌륭한 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집의 예산은 100평인데도 큰 거 한 장 정도, 이 정도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집에 지금 거주 중이신 우리 대한민국 탑 모델인 한혜진님께 좀 간단히 영상 편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시면서 불편한 부분이나 AS 하실 게 있으면 저희 조 박사 메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무상 AS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박사 오늘 영상 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훌륭한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 화이팅!